안녕하세요, 예령입니다. 이번 영상은 얼마나 오래됐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제가 정말 오랜만에 1년은 넘었어요. 2년 됐나? 하여튼 캘리포니아에 갑니다. 아 맞아. 일단 제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예령이라고 하고요. 책을 좋아합니다. 몇 달 전에 진짜 책만큼 재밌는 건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아가지고 지금 책과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읽은 책의 감상을 이 제 채널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책 친구, 책 동료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10일마다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캘리포니아에 갑니다. 예!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캘리포니아에 가는데 사실 미국 오리건주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먼 여행은 사실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에 먼저 살다가 오리건주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사실 친구들은 전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친구들은. 관광의 느낌보다는 그냥 친구들 보러 가는 의미가 저에겐 더 커서 여행 브이로그로 담아올 거는 그렇게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캘리포니아까지 가는데 뭐라도 담고 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가 캘리포니아 여행이 지금 3박 4일인데 3박 4일 동안 읽은 책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얼마나 이 여행 중에 책을 읽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행 중에 어떤 시간을 활용하면서 어떤 책을 읽는지 그리고 잘 읽히는지 그리고 읽은 책은 어땠는지 등등을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내일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짐을 거의 다 쌌고요, 아마도. 그리고 이제 책을 챙겨야 되는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요새는 외출할 때 이북으로 읽을 수 있는 아이패드와 그리고 실물 종이책 한 권을 필수로 들고 다니거든요. 왜냐면 어떤 상황에 어떻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상황이 저에게 올지 모르니까 약간 그렇게 구비해놓고 다니는데 이번 여행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챙겨가려고 합니다. 종이책 한 권, 그리고 아이패드. 일단 종이책은 당연히 원서고요. 한 달마다 영어 원서 한 권 읽기 챌린지를 혼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6월부터 시작을 해서 6, 7, 8, 9월째인데 지금 계속 해리포터 시리즈를 읽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여행에 읽고 있는 해리포터 책은 못 챙겨갈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양심적으로 너무 두꺼워요. 이거를 여행에 들고 가는 건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1, 2권 정도만 돼도 해리포터 책을 들고 갈 텐데 이 두께 차이 보세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지금 4권 불의 잔 읽고 있는 건데요. 얘는 못 들고 가고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게 아직 브이로그 영상은 안 올라갔지만 제가 저 4권을 구매하면서 이 책도 같이 구매를 했거든요. 이거는 한국 제목이 뭐더라? 퍼시 잭슨과 번개도둑? 한국 이름으로는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해리포터 말고 다른 책도 조금 같이 읽어보려고 이번 서점에 갔을 때 해리포터 4권이랑 같이 이 책을 구매했는데 이 책은 새 책이 아니고 중고책이라서 훨씬 저렴하게 해리포터가 거의 15불 되지만 이 책은 5불 95전이었거든요. 그래서 훨씬 저렴하지만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냥 살짝의 낡은 표지 해진 정도만 있어서 정말 좋은 가격에 겟한 것 같아요, 이 책. 그래서 이번 여행에는 이 퍼시 잭슨 책을 들고 가려고 합니다. 이 책을 얼마나 읽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퍼시 잭슨 책도 마찬가지로 그 해리포터 옆선반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앞에 몇 장 읽었는데 그렇게 어려운 수준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책을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도. 그리고 아이패드. 조금 무겁지만 이 애물단지 같은 아이패드를 챙겨갈 거고요. 저는 한 달마다 읽을 책을 미리 선정을 해놓는 타입인데 9월 책
선정할 때 이 여행을 고려를 해서 여행 때 읽기 좋을 만한 가벼운 책들 그리고 재밌을 것 같은 책들을 골라놨어요. 그 중에서 제가 지금 딱 열자마자 이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행 중에 읽을 책으로 골라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책은 아니었는데 이거는 작은 땅의 야수들 이라는 책입니다. 김주혜 작가님의 소설이고요. 장편 소설이고요. 이 책이 진짜 처음에 들었을 때부터 너무너무 읽고 싶었거든요. 작가님의 인터뷰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너무 작품에 다가가는 그 작가님의 생각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가님 책은 진짜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읽으려고 9월에 선정을 해뒀는데 이게 페이지 수가 좀 길더라고요. 제 아이패드 기준으로 484페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까지 읽은 소설들 중에서도 꽤 긴 축에 속하는 거라서 저는 사실 이 책을 여행 중에 읽기에는 조금 너무 부담스러울까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먼저 읽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행 시작 전에 이 책을 그냥 까버렸어요.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이 책을 지금 시작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책 먼저 읽어버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설을 보통 읽게 되는데 저는 이 책을 일단 골랐습니다. 양희은 선생님의 그럴 수 있어 라는 이번 제일 최근에 나온 에세이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아마 가볍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하면 총 3권이잖아요. 당연히 다 못 읽을 것 같긴 한데 과연 얼마나 읽을 수 있을지 차근차근 찍어보겠습니다. 제가 가방은 지금 골라놨는데 가방을 짠! 너무 귀엽지 않나요? 원래는 보통 제가 들고 다니는 거는 에코백! 책이랑 아이패드 둘 다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에코백을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아무리 살던 동네로 가는 거지만 비행기도 타야 되고 공항도 가야 되고 이동도 해야 되고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오픈된 가방은 좀 아닌 것 같다 싶더라고요. 이게 자크가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자크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 잠글 수 있는 가방 중에 이 가방이 너무 귀여워서 갖고 있는 건데 솔직히 조금 너무 튀어가지고 들고 다닐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들고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넣어봤는데 이 책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너 합격! 이러고 딱 좋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가방을 들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다 불행히도 아이패드는 들어가긴 하는데 약간 여기 지퍼가 잠기지 않기 때문에 지퍼 잠기는 가방을 선택한 의미가 없어져요. 될 것 같네? 대박! 들어가긴 하는데 원래 생각은 제가 이렇게 짐을 싸놨거든요? 제가 이 가방을 들고 갈 예정인데 이 앞 포켓에 들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저는 그 가방 체크인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저 가방에 넣어도 되고 이 가방도 넣어도 되고 어쨌든 아이패드는 그렇게 들고 갈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친구들, 언니들에게 줄 선물을 가볍게 사긴 했거든요. 저에게 집을 빌려주시는 그분에게는 저와 커플템인 이 유리잔을 유리잔과 아까 영상 앞부분에 나왔던 그 병아리, 귀여운 병아리 인형을 선물을 해줄 생각이고 그리고 오늘 카페에서 이렇게 귀여운 스티커가 있길래 다른 친구와 언니에게 줄 선물도 이렇게 사왔습니다. 귀엽죠? 그 파웰 서점에 선물 사러 가봤는데 막상 또 사려고 하니까 어떤 걸 사야 될지 너무 어렵더라고요. 책 선물 해주고 싶어도 뭔가 안 읽을 것도 같고 취향도 잘 모르고 이번 기회에 책 취향을 좀 물어보고 다녀야겠어요, 친구들한테. 알고 보니까 친구들의 책 취향 같은 건 전혀 모르는 것 같아서 선물 주기도 너무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그냥 기념품으로 선물을 준비했지만 저는 약간 어떤 목표가 있냐면 친구들에게 이렇게 책을 나눠주는 이미지로 남고 싶거든요? 남고 싶다고 하면 말이 웃기지만 강예령 하면 책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고 싶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선물을 좀 주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프닝 영상은 끝내고요. 그러면 내일 다시 만나요. Alaska, Flight 117 Europe, with service to Los Angeles, please proceed to gate C11, see 여행 둘째 날 아침이고요. 7시인지 8시인지 하여튼 그쯤 됐습니다. 아침. 어제 책을 좀 읽었는데 작은 땅의 야수들 지금 아직 초입부인데 리뷰를 조금 해보자면 지금 147페이지 나름 꽤 읽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계속 뭔가 아직 글의 시작인 느낌이 강했어요. 그래서 뭔가 본격적인 이야기가 슬슬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앞부분인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인물이 여러 명 등장하고 그 여러 명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초입이 길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작가님 글 스타일이 너무 제 스타일이라서 너무너무 재밌게 읽고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도 재밌게 읽다 왔습니다. 근데 제가 또 너무 긴 시간을 2-3시간 넘게 한 책은 잘 못 읽는 편인지 아니면 비행기라는 공간 안에서라서 그런지 얘만 읽진 못하고 얘 읽다가 결국엔 웹소설로 넘어가서 웹소설을 읽기도 했습니다. 미리 선정한 책은 안 읽고 웹소설로 갔어. 지금은 그 정도.
오늘은 여행 캘리포니아에서 돌아온 지 이틀이 됐고요. 제가 이상하게 어디 이렇게 갔다 오면 아프는 체질이라서 촬영을 못하고 끙끙대고 있다가 그래도 오늘 조금 컨디션이 나아져서 이렇게 촬영을 마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린 책들 다 읽진 못했고요. 그래도 제 생각보다는 꽤 많이 읽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렇게 책을 많이 생각해 둔 것도 다 읽겠다라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좋아해서 좋아한다기보다 이 책을 읽다가 뭔가 이렇게 한계가 올 때가 있어요. 재밌든 재미가 없든 어떤 이유에서라도 약간 한계가 올 때면 이제 그 책을 덮고 이제 다른 책을 시작하면 딱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하느라 몇 권의 책을 선정을 한 거지 그 책들을 원래 다 읽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선정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이번 여행의 독서량을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는. 네, 말씀드린 책은 바로 작은 땅의 야수들,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영어 원서책으로 퍼시 잭슨, 번개도둑 3권 정해서 갔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일단 작은 땅의 야수들만 완독을 하고 왔습니다. 작은 땅의 야수들이 장편 소설이었기 때문에 약간은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게 후후후후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어서 여행 내내 작은 땅의 야수들만 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일단 캘리포니아에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거였기 때문에 이동은 혼자서 했고요. 비행은 저 혼자 움직이는 거였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거의 친구들이랑 있었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혼자서 책을 읽을 수 있었던 시간이 이제 공항 수속을 하고 나서 이제 탑승 때까지 남는 시간, 그 시간대,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이동할 때, 그리고 잠자기 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후 정도인 것 같아요. 한 번은 다른 친구들은 이제 일정이 있어서 저 혼자 잠깐 시간을 보내야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두 시간 정도? 그때 잠깐 시간이 많이 나서 그때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3박 4일 일정에 이 시간들을 활용을 해서 책 한 권을 읽고 그리고 나머지도 조금씩 읽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이 아이패드를 들고 다녔고요. 다 좋은데 너무 무거웠어요. 너무 무거워서 그게 조금 힘들었고 그냥 공항 수속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이 아이패드를 들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편하게 읽고 왔어요. 얘 덕분에. 얘가 없었으면 더 힘들었겠지. 그래. 그리고 이 아이패드보다 얘가 더 가볍거든요. 얘가 더 가벼운데 얘는 생각보다 그렇게 꺼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비행기 안에서도 얘를 이미 꺼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얘를 다시 주섬주섬 꺼내기보다는 그리고 불도 꺼버리면 나만 이렇게 불 켜서 읽는 게 조금 불편해가지고 얘를 꺼내진 불편했어요 좀. 얘 책을 꺼내기. 아예 처음부터 얘를 메인으로 생각해서 얘를 꺼냈으면 그냥 얘를 쭉 읽었을 것 같은데 첫 책을 여기에서 골랐기 때문에 여기로 있는 게 계속 편했습니다. 비행 멀미는 잘 안 하는 편이라서 그리고 저는 이륙하고 착륙할 때는 그냥 이렇게 가만히 눈을 감고 있는 편이에요. 혹시나 멀미를 할까봐. 멀미가 아예 없는 타입은 아니라서 이륙하고 착륙할 때만 조금 조심했고 그 후로부터는 계속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었어요. 멀미 안 하고. 네, 책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작은 땅의 야수들은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다 읽었거든요. 근데 재미있었어요. 사실 일제강점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조금 무거운 주제라고 할까요? 그런 거는 손이 잘 안 가는 편인데 이번 책은 워낙 읽어보고 싶었던 책이라서 원래 잘 안 읽는 시대이지만 읽어본 건데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제가 이 책에 대해서 많은 걸 알지 못한 상태로 책을 읽기 시작을 했거든요. 작가님만 어느 정도 이렇게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서 알고 있는 상태였지 소설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태로 읽었는데 굉장히 여러 인물들이 나오더라고요, 초반부에. 저는 그걸 몰라가지고
초입이 언제 끝나지? 약간 언제까지 약간 프롤로그만 계속되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한 100페이지까지 갔는데 계속 프롤로그인 느낌이라서 그게 조금 당황스럽긴 했는데 초중반만 넘어가면 아주 스토리들이 흥미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 프롤로그, 긴 프롤로그 부분만 잘 넘어가면 책은 아주 재밌습니다. 정말 프롤로그인 그 첫 챕터는 처음에 읽으면서도 흥미로웠는데 이게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첫 챕터가 계속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더 그 첫 챕터에 뭔가 그게 정말 잘 써진 프롤로그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책을 끝낼 때까지 기억에 남는 프롤로그는 제 소설 인생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후반부 쪽에 대한 느낀점을 조금 얘기를 하자면 저는 평소에 이렇게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뭐 세계를 구하는 대충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히어로의 느낌이 강한 소설을 많이 읽는데 이 소설은 그런 느낌은 전혀 없고요. 근데 그저 평범하다고 하면 평범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시대적으로 조금 비극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슨 주인공 한 명이 나와서 모든 걸 다 해결하고 다니는 혹은 뭐 거대한 사건이 있는 약간 그런 걸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여러 인물들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이 시대를 보는 게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제강점기 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읽는다면 이 소설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 시대에 대해서 현실감 있게 느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영화나 뭐 이런 거를 봤을 때도 이렇게까지 내가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했는데 현실감 있게 느끼지 못했는데 이 소설은 굉장히 긴 시간대를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되게 현실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원래 영문으로 먼저 나온 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이제 번역서를 읽은 건데 한국어가 번역서잖아요. 근데 영어로도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이 번역이 정말 잘 된 것 같거든요. 라이팅 스타일, 문체가 너무너무 제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프롤로그부터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는 원서도 읽어봐야겠다. 원서는 어떤 느낌일까? 라는 그 궁금증이 너무 커져가지고 원서도 읽어볼 생각입니다. 이 책은 재밌긴 재미있는데 그 시대적 배경이다 보니 그렇게 가볍게 수르륵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뭔가 사실 비행하는 여행 중에는 가벼운 책을 보통 사람들이 선호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이제 여행 중에 읽을 책은 그로 추천은 안 드리는데 저는 솔직히 괜찮았던 거는 좀 너무 책이 저한테는 매력적이어서 여행 중에는 솔직히 이렇게 책을 바리바리 싸가도 안 읽게 되잖아요. 결국엔 다시 그 상태 그대로 이렇게 갖고 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번에 이 책이 너무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그 뒤를 봐야지 되겠는 거예요, 이게 제가. 계속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이제 너무 커서 어떻게든 시간이 나면 펴서 계속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여행 중에 읽어도 너무너무 좋았던 소설이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책을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착륙을 한 40분 정도 남기고 작은 땅의 야수들을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새 책을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이 책은 가방 안에 들어있으니까 꺼내긴 힘들고 아이패드로 이어서 읽었는데 같이 선정했던 양희은 선생님의 에세이 그럴 수 있어를 읽기 시작을 했어요. 솔직히 가볍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 책을 편하게 오픈을 했는데요. 방심을 한 거죠. 눈물이 이렇게 턱턱 여기까지 이게 감정을 막 두드리는 글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15분 정도밖에 못 읽고 다시 덮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는 이 책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눈물이 너무 울컥울컥을 해서 선생님의 말씀이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본인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저는 또 눈물샘이 굉장히 쉽게 개방되는 아이라서 저한테는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비행기 안에서 못 읽었다. 이 책은 한 2페이지 읽었나 거기서? 4페이지 읽었나? 그 정도밖에 못 읽었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는 약간 할 말이 아직 없고요. 이렇게 이번 영상은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질진 잘 모르겠지만 여행을 가서 처음으로 독서를 위주로 촬영해본 건 처음이라서 영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번을 첫 시작으로 만약에 다음에 또 여행을 가게 된다면 좀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되는 영상으로 좀 더 발전해서 발전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조금 서툴었더라도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와 책 친구, 책 동료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10일마다 새 영상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책 이야기 나눠요. 안녕!